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개수학 그영어 개쌤입니다. 이 선생님이 좀 이상하긴 해도 잘 가르쳐 주시니까 이해해 주세요. 그건 그렇고, 개수학 그영어 이름이 왜 이 모양인가요? 시끄러 재민아. 죄송해요. 자, 그럼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챕터 지수 방정식하고 로그 방정식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하자는 게 함수에서는 이제 최대 최소를 논하는 게 이제 메인 테마였으면은 당연히 여기서는 해를 구하는 게 메인 테마가 되겠고 6챕터의 지수 부등식, 로그 부등식에서는 당연히 해의 범위를 구하는 게 이제 그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를 구하겠다라는 얘기인데요. 첫 번째, 해를 구하자라고 얘기를 했으면 이런 형태였을 거야. 지수에서는 A에 여기가 어떠한 식의 형태로 지수가 작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A에 어떤 식의 형태로 작성이 되어 있을 때 얘네 둘에 대한 이것을 만족하는, 이 등식을 만족하는, 즉 방정식을 만족하는 해를 구하는 일을 하게 되겠고요. 따라서 여기서는 보면 fx와 gx가 같은 상황, fx와 gx가 같아져야 되는 상황에서 양변은 같을 수가 있다라는 이런 얘기가 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로그 a에 그리고 여기에도 fx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로그 b에 gx 이런 식의 형태가 있을 수 있어서 역시나 이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얘와 얘가 같은 경우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 뭐 진수가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친구가 같아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역시나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자 지금 보시면요, 지금 둘의 밑이 다른 상황이죠. 밑도 다르고 지수도 다른 상황에서 얘네 둘이 같아야 한다라는 것은 양변의 로그를 취하는 것으로서 해결할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진수끼리 같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그래프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fx와 자 항상 명심하셔야 될 건 이거죠. 그래프와 함께하는 어떤 풀이 fx와 gx가 같아요 라는 얘기는 y는 fx라는 도형과 y는 gx라는 도형, 얘네 둘의 만나는 상태에 대한 관심이 되겠고, 얘의 방정식의 해라는 것은 이 둘의 교점의 x좌표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 교점의 x좌표라고 해석되어질 수 있음. 이것을 가장 기본으로 가져가는 것은 모든 함수와 모든 방정식에서 항상 이루어지는 그런 일이 되어질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치환 형태의 방정식도 있는데 그것은 이제 문제를 좀 보면서 이제 확인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 문제 5-1번인데요. 자, 여기에서는 지금 우리가 다 풀어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요 한 세 번째 거 정도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것들은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는 밑이 2, 3 이런 식으로 잡혀 있는 것이고요. 얘는 밑도 미지수로 잡혀 있기 때문에 요거 하나만 좀 풀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얘의 양변이 같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얘는 x의 루트 x가 되겠고 얘는 x의 2분의 1승이죠. 그러니까 2분의 1 x승이 되어집니다. 따라서 얘와 얘가 같을 때 이 둘은 같아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어집니다. 자, 근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지금은 밑이 미지수기 때문에 밑에 대한 그걸 먼저 보기에 앞서서 밑에 대한 것부터 일단은 고려를 해주셔야 함. 첫 번째, 밑이 얼마일 때를 생각해야 되냐면 1일 때를 고려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수가 얼마든 간에 상관없이 어차피 1은 1이 되니까 성립을 하게 돼 있어요. 따라서 x는 1은 성립한다라고 볼 수가 있다. 이런 이해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x가 1이 아니라는 전제하에 이제 진행을 한다라면 그러면 지수가 같아야 되겠죠. 따라서 루트 x가 2분의 1의 x와 같아야 한다. 요걸 가지고 요 방정식을 풀어주시면 된다. 이런 이해가 되겠죠. 따라서 x는 4분의 1 x의 제곱이 되어지니까 양변 4 곱해서 정리해 주시면 마이너스 4x는 0이 되어집니다. 따라서 x가 0 또는 4가 되어지겠죠. 그래서 x가 0보다 커야 하므로 그래서 x는 0은 배제하고요. x가 4가 돼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연습 문제 5-3번인데요. 얘를 만족시키는 정수 x의 개수를 구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도 똑같이 풀 거예요. 방금 전하고 똑같이 밑이 미지수로 작성이 되어 있으니까 첫 번째 밑이 1이 되는 경우를 한번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요게 이제 첫 번째 조건이 돼요. 따라서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0이 되어지니까 그때의 x는 2 또는 마이너스 1이 되어진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이죠. 밑이 1이 아닌 경우입니다. 밑이 1이 아닌 경우, 그때는 얘를 만족하려면 x 플러스 2 지수가 0이 되면은 모든 거듭 제곱의 값은 1을 만족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때의 x의 값은 마이너스 2라고 볼 수가 있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런 경우. 자, 이 경우가 제일 중요해요. 항상 여기까지만 하고선 이렇게 답을 써서 3개 이렇게 하면 틀려요. 이거는 틀릴 가능성이 높아져요. 자, 세 번째 어떤 거냐면 밑이 마이너스 1인데 지수가 짝수야. 자, 밑이 마이너스 1이고 그때의 지수가 하필이면 짝수를 만족한다면, 그럼 굳이 짝수가 아니어도 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그래도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그러면 만족할 수 있을 거예요. 밑이 마이너스 1인 경우를 따져보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 얼마가 되어지냐면 마이너스 1이 되는 이러한 상태에 대해서 그때의 x의 값은 0과 1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그럼 x에다 0을 대입해봐요. 그럼 x에다 0을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1의 제곱은 1 성립을 하죠. x에다 1을 대입해봅니다. 1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은 1 성립을 안 하죠. 얘는 성립이 안 돼요. 그래서 얘는 거짓이 되고 얘는 참이 되어지니까 x가 0인 것은 여기서 한 번 더 인정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얼마가 되는 거냐면 4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밑이 마이너스 1인 상태는 항상 까먹지 않고 고려해 주셔야지만 이렇게 별거 아니고 난이도도 낮은 문제인데 오답률이 높은 문제에서 실수를 안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기본 문제 5-2번인데요. 여기서도 뭐 치환해서 풀어주는 이제 이런 형태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봐주시면은 첫 번째 4의 x승 마이너스 2의 x 플러스 2승인데요. 쟤는 4의 2x승 마이너스 32는 0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인수분해 가능한 구조죠. 4, 8, 마이너스 이렇게 붙으면 돼요. 따라서 2x 플러스 4 그리고 2x 마이너스 8 이렇게 잡아서 0. 따라서 2의 x승이 마이너스 4가 되던가 아니면 8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2의 x승이 마이너스 4가 될 수는 없으므로 2의 x승은 8이어야 하니까 따라서 x의 값은 3으로 정해지게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친구들이죠. 얘네 둘의 관계가 역수관계임을 우리는 반드시 아셔야만 합니다. 정상적으로 고등학교, 중학교 나오고선 고등학교에 진학한 학생이라면 이 두 친구의 관계가 무슨 관계냐면 역수관계인 것 정도는 아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루트 8 플러스 7과 루트 8 마이너스 7의 관계도 역시나 역수관계가 루트 8 마이너스 루트 7이나 루트 8 플러스 루트 7 이 관계도 역수관계임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 역수관계가 성립을 하냐면 둘의 부호가 반대로 잡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얘와 얘의 제곱의 차가 1밖에 나지 않을 때 그때 얘네들은 역수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나이 먹고도 2 더하기 루트 3분의 1을 유리화했을 때 2 마이너스 루트 3이 되는 걸 모르면 안 된다는 얘기지. 저거를 직접 곱해 봐야지만 유리화를 할 수 있으면 문제가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첫 번째 2 더하기 루트 3을 x라고 잡아주게 되면 치환을 해주게 되면 얘는 x의 x승이 되어지겠죠. 근데 이거를 갖다가 통째로 치환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의 x승을 라지 x라고 치환을 하게 되면 x 더하기 x분의 1은 4가 되어집니다. 따라서 얘는 x의 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1은 0이라는 방정식이 성립을 하게 되겠고요. 이때의 라지 x의 값은 저기로 볼 수가 있죠. 근해 공식으로 우리가 얘를 갖다가 풀어주게 되면 어떤 모습이 나오게 되냐면 2분의 4배의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됩니다. 따라서 얘가 2 더하기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 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요. 따라서 2 더하기 루트 3의 x승이 2 더하기 루트 3이 되어지던가 아니면 2 더하기 루트 3의 x승이 2 마이너스 루트 3이 되어져야 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때의 x의 값은 1이면 되고요. 이때의 x의 값은 마이너스 1이면 되겠죠. 역수를 취해주는 거니까 얘의 역수가 얘니까 마이너스 1제곱을 해주면 성립한다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x의 값이 1과 마이너스 1이 나오게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기본 문제 5-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로그 방정식을 풀어라고 했는데 이거 1번 하나만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얘는 미치 같은 로그의 덧셈이니까 진수끼리 곱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곱해줬고요. 따라서 얘가 로그 x제곱 플러스 3이 되어졌습니다. 자, 이때 얘랑 둘이 어때야 된다? 같아야지만 다음 로그 값이 같다고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2x의 제곱 마이너스 2x가 x의 제곱 더하기 3이 되어지고요.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 0이 되어지니까 이것을 만족하는 x의 값은 3하고 마이너스 1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풀면 지금 뭐 한 거냐면 이건 틀린 겁니다. 풀이가 완전히 잘못 푼 풀이에요. 왜냐하면 이거 선생님도 미안해요. 선생님이 그러니까 뭐 큰 그림을 그리고서 이렇게 푼 게 아니야. 선생님이 지금 니네한테 니네가 보통 이렇게 푸는데 이렇게 풀면 틀린 거야 라고 하면서 한 게 아니라 선생님이 실제로 잘못 푼 거예요. 뭐냐면 선생님은 문제풀이 습관이 좀 거지같이 들어있어요. 그 어렸을 때 그 들었던 습관이 안 고쳐져 갖고 여지까지도 안 고쳐져 갖고 한 20년째 안 고쳐지고 있는 거죠. 20년째 이걸 못 고쳐 갖고. 근데 나는 지금은 괜찮아요. 왜냐하면은 선생님이 여기 한 줄 쓰는 순간에 뭐 생각하냐면 여기서 이제 파란 동그라미 치고 요거 쓰는 순간에 딱 깨달아요. 아 씨발 또 안 했네 이럽니다. 저는 금방 깨닫는데요. 그대들은 그게 안 된다는 거지. 뭐냐면 로그는 항상 로그 방정식이라고 써 있지만 정의가 항상 되어져야 한다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로그가 정의도 안 된 상태에서 이런 짓거리를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로그가 정의되기 위해선 승환아 어때야 되죠? 밑이 0보다 크고 그렇지 밑이 1이 아니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진수가 0보다 커야 한다. 그렇죠. 네, 이게 로그가 정의될 조건이에요. 그럼 여기서 밑은 상관이 없는데 누가 미지수냐면 진수가 미지수예요. 그러면 자 진수로 작성되어 있는 2x도 어때야 되고요? 0보다 커야 되고요. x-1도 0보다 어때야 되고요? 커야 되고요. x제곱 더하기 3도 0보다 커야 돼요. 근데 얘는 판별식 자체가 0보다 크니까 0보다 작으니까 얘는 0보다 크다고 볼 수 있고요. 항상 그렇고요. 성립하고요. 얘에서 x는 1보다 어때야 되고요? 커야 하고요. 여기서 x는 0보다 커야 합니다. 그러면 얘네들의 공통된 점이 뭐가 되냐면 x는 1보다 커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요. 따라서 여기서 마이너스 1은 누락되고 x의 값은 얼마로 정해진다? 3으로 정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번을 풀지는 않겠지만 2번을 풀어야 한다 하면 처음부터 가야 돼요. 처음부터 x는 5보다 크고 x는 2보다 크니까 아 x는 5보다 커야 해. 그 상태에서 문제를 풀이를 시작하셔야 돼요. 니는 이렇게 안 하면 오답이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무조건. 그러니까 문제 풀이 순서야 항상. 이게 먼저가 돼야 되는 거야. 이게 먼저 항상. 그냥 문제만 보면 흥분해갖고 이렇게 달려드는 게 아니라, 그죠? 예. 문제만 보면 흥분해갖고 막 이렇게 막 연산을 해야지만 이렇게 푸는 게 아니라 항상 침착하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순서부터 지켜야 하지만 실수를 좀 막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점수대를 지금 보게 되면은 실수가 많은 점수대에 실수를 절대 하면 안 되는 점수대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번에 분명히 밑진수 조건 때문에 틀려오는 문제가 반드시 한 문제는 생길 수밖에 없다고. 또 그럴 거라고 아마. 그래놓고 본인은 혼자 스스로 실수했다라고 자위하든가 아니면 뭐 그렇겠죠. 네. 그런데 좀 그러지 맙시다 우리. 자, 기본 문제 5-5번인데요. 자, 5-5번에 1번 하나 1, 2번 하나 둘 다 풀어보도록 합시다. 각각 형태가 다르니까. 자, 1번은 반드시 나온다 볼 수 있어요. 자, 1번의 제목이 뭐니라고 하면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변수, 로그, 변수라고 선생님이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에요. 변수, 로그, 변수는 얘와 똑같은 빛을 갖고 있는 로그를 양변에 취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따라서 x 로그 x는 1000x의 제곱이 되겠고요. 양변에 로그를 잡아줄 거예요. 로그 이렇게 잡아주시게 되면 여기다 로그 취하고 여기다 로그를 취해주시면 좌변이 로그 x의 제곱이 되어집니다. 우변은 3 더하기 2 로그 x가 되어집니다. 자, 여기에서 2항에서 정리하면 로그 x의 제곱 마이너스 2배 로그 x 빼기 3이 0이 되어집니다. 따라서 이때의 로그 x의 값은 자, 야 이런 거 치환하지 말자. 진짜 야 양심적으로 솔직히 이건 좀 에바야. 그러니까 눈에 딱 들어오는 그러한 이게 왁구 자체가 딱 눈에 딱 들어오는 구조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는 치환하지 맙시다. 로그 x를 또 치환하고 다시 어쩌고저쩌고 하는 짓은 하지 말고요. 그냥 로그 x의 값이 3 또는 로그 x의 값이 마이너스 1이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따라서 이때 x의 값은 1000이어야 하고요. 이때 x의 값은
10분의 1이어야만 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이렇게 잡혀 있는데 요거랑 요거랑 바꿔 쓸 수 있죠. 맞습니까? 그러면 5 로그 뭐가 되죠? x가 됩니다. 따라서 5 로그 x의 제곱 마이너스 3배의 요것도 바꿔 쓸 수 있어요. 얘네 둘이 로그 성질에 의해서. 그래서 얘가 6배의 5의 로그 x가 되겠고요. 플러스 5는 0이 되어집니다. 이것도 구조적인 부분이 눈에 들어와야 되죠. 따라서 5 로그 x라는 것이 5가 되어지던가 5 로그 x라는 부분이 1이 되어져야 되겠죠. 이렇게 되기 위해선 지수가 0이어야 되겠죠. 이러기 위해선 지수가 1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때 x의 값은 10이어야 하겠고요. 따라서 이때 x의 값은 1이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것에 대해서 이제 근계수 관계를 활용해서 이제 문제를 풀어주는 이제 그런 친구들이 있겠는데요. a의 2x승 더하기 p배의 a의 x승 더하기 q는 0이라고 되어 있는 형태의 여기에 두근의 합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a의 2x승 더하기 5배의 ax승 더하기 1은 0 이때의 두근의 합. 예를 들어서 이런 형태에서 볼게요. 그러면 그때의 두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얘기했을 때 알파 플러스 베타를 구하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때 a의 x승을 내가 라지 x라고 치환을 해준다면 이때 이 방정식은 치환된 방정식은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1은 0의 모습을 갖게 됩니다. 이때 두 근이 알파 베타이므로 여기다 대입하면 성립해야 되겠고 그때 x의 값은 두 개가 나올 수 있어요. x1은 a의 알파승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x2 두 번째 x는 a의 베타승이 되어지겠죠. 그도 그럴 것이 여기 있는 x 치환된 방정식은 라지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니까 당연히 근의 세팅이 이렇게 두 개가 되어진다고 볼 수 있겠지. 그때 내가 관찰하고자 하는 것은 알파 플러스 베타였다 라고 한다면 얘와 얘를 더한 모습이 궁금하다라는 거니까 이 두 친구를 곱해봐야 나오겠죠. 즉 x1과 x2를 곱해야지만 a의 알파 플러스 베타를 얻어낼 수 있겠고 따라서 치환된 방정식의 입장에서는 두 근의 곱에 해당하므로 두 근의 곱 1이 나오게 된다. 따라서 네가 1이 나오게 되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이 0이어야 한다. 이렇게 우리는 결론을 낼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어질 겁니다. 자, 역시나 이것이 로그에서도 똑같이 로그에서도 이거와 같은 문제가 같은 유형의 문제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 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로그 방정식에서 지금 보시게 되면 이런 식이 있을 거야. 로그 x의 제곱 더하기 p배의 로그 x 더하기 q는 0. 자, 여기에서는 두 근의 합을 묻는 것이 아니라 두 근의 곱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는 게 좋겠다. 따라서 한 가지 일례를 들면 로그 x에서 자, 그러면 그냥 여기서 진행을 할까요? 그냥 하나 예를 들어놓고 합시다. 로그 x의 제곱 마이너스 10배의 로그 x 플러스 1은 0. 자, 다음에 방정식의 두 근의 곱에 대해서 논하고자 함. 그러면 이때의 두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하게 된다면 그때의 알파 곱하기 베타를 원하는 상태가 되어지겠고요. 이때 로그 x를 라지 x로 치환을 하게 되면 x의 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1은 0이 되어지는 모습이 됩니다. 이때 스몰 x의 값이 알파 베타인 거니까 스몰 x에 알파 베타를 대입을 하게 되면 결국 x1 하나는 로그 알파, x2 하나는 로그 베타가 되어집니다. 근데 내가 원하는 모습은 알파 베타의 모습을 원하니까 이땐 얘네 둘이 더해주면 되겠죠. 미치 같은 로그의 덧셈은 진수끼리 곱해야 하니까. 따라서 여기에 방정식이 x1과 x2가 되어질 것인데 이때 얘네들을 더하게 되면 된다. 그럼 얘네들이 더하면 x1 플러스 x2가 로그의 알파 베타가 되어진다. 이런 얘기가 되어지겠고요. 여기서도 두 근의 합이 얼마가 나오게 되냐면 10이 나오게 되므로 따라서 이 값이 10이어야 한다. 따라서 알파 베타의 값은 10의 10승이라는 결과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유제 5-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의 두 근의 합을 구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 그럼 이방정식의 두 근을 내가 알파, 베타라고 설정을 했을 때 그때 나는 알파 플러스 베타를 구하고자 함. 이런 얘기가 되어지겠죠. 그리고 얘를 갖다 이제 치환을 해줬을 때요. 2의 x승을 라지 x라고 내가 치환을 할 것이고요. 그럼 얘는 x 더하기 x분의 1은 a가 되어지고 따라서 x의 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1은 0이 되어집니다. 이때의 두 근이 x1, x2가 되어지겠죠. 그러면 이 알파 베타가 스몰 x에 해당하는 값이니까 대입을 하게 되면 x1은 2의 알파승, x2는 2의 베타승이 되어집니다. 그때 알파 더하기 베타가 궁금한 얘네들을 곱해야 되겠죠. 그럼 둘이 곱해주게 되면 얘가 1이 나오게 되겠고 따라서 2의 알파 더하기 베타가 1이 되어진다. 그럼 알파 더하기 베타는 이렇게 0이 나오게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번 시험에도 반드시 출제가 되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그 선생님이 아마 그 영상 올려놓은 것 중에서 수학상에서 근해 분리 영상을 선생님이 뭐라고 이렇게 올려놨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올려놓을 때 이렇게 올려놨었거든. 근해 분리 수학 고등수학 상에서 근해 분리 파트의 단원 영상에 제목이 아마 이거 모르면 자퇴가 빠르다 이렇게 써 있었을 거예요. 아마 써 있을 걸 아마 아닌가요? 옛날 영상에만 그렇게 돼 있나? 아닌가? 승엽아 안 써 있니 이거? 모르겠어? 그렇지 뭐 영상을 보질 않으니까 거지 같은 새끼들은. 그러니까 이거 모르면 자퇴 이렇게 써놨을 텐데요. 이 근해 분리는 모르면은 못합니다. 이거 평생 고통 받아요. 이거는 근해 분리는 지수수 모르면 이거 평생 고통입니다. 이 근해 분리라는 것이 정말 완전히 그냥 자기 것이 되어 있어야지만 어느 상황에서도 헷갈리지 않을 자신이 있게끔 만들어 놓으셔야지만 됩니다. 자기만의 생각으로 또는 자기만의 생각할 힘이 없기 때문에 너네는 이런 수업을 듣는 거니까 아니면 선생님의 생각을 그대로 복사를 해가든가 그죠? 예. 선생님처럼 똑같이 생각을 하면 아마 저랑 똑같은 만큼을 하겠죠. 그죠? 네, 그렇게 생각을 해주면 아주 간단해요. 그래서 근해 분리라는 것이 일단은 첫 번째 이제 선행이 되어지셔야 되는 이제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과연 영상이 아마 있는지가 아마 있을 거예요. 선생님이 이거 막 저기 근해 분리는 꼭 이렇게 할 때마다 선생님이 뭐를 하냐면 되게 그 거품 물고 지랄하는 파트라서 중요하다고. 1학년 때 하고 2학년 때 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맨 그러니까 이봐요. 지금 보이세요? 이게 지금 4시간짜리거든요. 이 영상이. 평균 시청 지속 시간 3분 20초. 씨발. 자, 이거 개새끼들이 진짜 도대체 뭐하는 짓이죠? 이게 뭐하는 짓이냐 도대체. 아니 조회수 1 3분 들을 거면 왜 들은 거냐? 진짜 사람 새끼야 이게? 뭐가 갑자기 집에 불이 났어? 뭐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아 진짜 우리 어린이들은 대단해요. 여러 가지 의미로 대단합니다. 잘 볼 건데 수학상 진짜 어이가 없어요. 진짜 속이 터져요. 그래서 저렇게 분석해서 좀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모르는 게 약이야. 저 보다 보면 열받아요. 자, 굳이 이거를 내가 해가지고 맨날 이 짓거리를 하고 있는데 이거 왜 하는지 몰라. 이거 없네 여기. 따로 해놓질 않았네요. 근해 분리를. 아 옛날 영상에만 옛날에 홈페이지 있을 때 그때만 해놨었구나. 아닌가? 아이씨. 중학교 거에 있나? 아닌데 그럴 리는 없겠지? 없겠지 그지? 이거 미치지 않고서요. 그 상 보시면요 어디 가시면 있냐면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여기에 아마 있을걸요? 네. 여기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여기 그 이렇게 넘기다가 선생이 막 이게 선생이 영상에 출연하진 않지만 막 개거 품무는 느낌이야. 그러면 아마 그 설명일 거예요. 여기 있어요. 예. 여기 파트에서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여기에서 여기서 이제 거품 물고 있을 거야 아마 소리 키면. 예. 그러면은 아마 그럴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잘 봐두시도록 하고 꼭 좀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이제 기억나는 거에만 좀 의존을 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간단히 정리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게 절대적인 것은 아니야. 이것만 안다라고 해서 이 근해 분리가 다 되는 부분이 아니어서
그래서 복습이 반드시 필요해요. AX승 플러스 Q는 0. 얘의 실근의 개수를 판단하고자 함이라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고. 그러면 우리가 수학상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의 두 근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총 분류가 세 가지가 나왔어요. 두 근이 모두 양이거나 또는 두 근이 모두 음이거나 또는 두 근의 부호가 달라. 그래서 한 근은 양이고 한 근은 음인 거야. 그래서 두 근의 부호가 다를 때 라고 이야기를 이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역시나 네. 그래서 아까 그 영상 봐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냥 좀 정리를 좀 하고 갈게요. 두 근이 모두 양이란 거는 자, 다음과 같은 포물선 얘는 연립되어 있는 상태죠.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포물선과 y는 0이라는 직선, 즉 이걸 갖다 우리는 x축이라고 부르기로 했던 그 친구죠. 얘네 둘의 연립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방정식의 해라는 것은 두 근이라는 것은 교점의 x좌표를 의미하게 된다. 즉 교점이 두 개인데 어떻게? 양수 쪽에 두 개가 발생을 했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두 근이라고 표현할 때는 서로 같은 두 근인지 서로 다른 두 근인지에 대한 정보는 없다는 거지. 그렇죠? 서로 같은 두 근일 수도 있고요. 서로 다른 두 근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얘의 그림을 그려야 합니다. 내가 지금 그리는 이 그림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고자 그리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풀 때는 반드시 이 그림이 동반되어져야지만 문제를 정확하게 풀어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두 근이 모두 양이면 두 근이 있었다는 얘기야. 근데 그게 모두 양수면 여기가 0이란 얘기가 되어지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두 근이 모두 양수인데 그게 같은 두 근일 수도 있어. 그러면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얘가 양수여야 되니까 이 근들이. 그래서 이런 결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판별식이란 친구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하고 그리고 두 근의 합이 양수여야 하고 두 근의 곱도 양수여야 한다 라는 얘기가 되어지고 x에다가 0을 대입했을 때의 함수값 역시도 양수여야 한다. 근데 이게 이 얘기예요. x에 0 대입하면 상수항 나오잖아요. 상수항이 곱에 대한 얘기가 되겠죠. 거의 대부분. 근데 그래도 얘는 확인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x가 0에서의 무슨 값도 함수 값도 무슨 수가 돼야 된다? 양수가 되어야 한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두 근의 곱이 두 근이 모두 음수일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도 내용은 같습니다. 두 근이 모두 음수라면 이렇게 돼 있는데 0이 여기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게 하필 서로 같은 두 근이어서 0이 여기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역시나 여기서도 보여주는 건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하고 두 근의 합은 음수여야 하며 두 근의 곱은 양수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x가 0일 때의 함수값은 역시 양수여야 한다라는 결론에 도달을 하겠죠. 자, 두 근의 부호가 달라요 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때는 이렇게 되어서 이런 모습이 되어지겠고요. 0이 여기 어딘가에 있겠죠. 0이 여기 있어도 돼요. 왜 0을 하필 여기다 그렸지 하고 되게 고민하고 있지 말고 0이 여기 있어도 되고 여기 있어도 되고 상관없어요. 0은 어쨌든 교점 사이에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같은 두 근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판별식이 0보다 커야만 해요. 근데 이거는 안 봐도 돼. 안 봐도 돼, 사실은. 두 근의 부호가 다르면 판별식이 0보다 크다는 건 이미 기저에 깔려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미 기저에 깔려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변에 이미 깔려 있는 내용이야. 두 근의 부호가 달라야 되니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지 않으면 두 근의 부호가 다를래야 다를 수가 없거든. 얘는 이런 경우도 우려되는 관계로 이렇게 하는 거고 얘는 그럴 리가 없다는 거지. 얘는 판별식 0보다 커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근의 합을 보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의미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죠. 근데 항상 의미 있는 것은 아니야. 근데 곱은 항상 음수가 되니까 얘는 유의미한 값이 맞아요. 그리고 x에다 0을 대입했을 때 함수값도 음수가 되는 게 맞아요. 즉 얘네들은 다 유의미하죠. 근데 얘는 유의미할 때도 있고 무의미할 때도 있어요. 만약에 0의 포지션이 여기야.
그러면 합이 음수가 돼야 돼요. 만약에 0의 포지션이 여기야. 그럼 두 근의 합은 양수가 돼야 돼요. 즉 합은 때에 따라 유의미하게 작용할 수도 있고 무의미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두 근의 부호가 절대값은 같지 않은데요. 그냥 부호가 다르고 부호가 달라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부호가 다르면서 양근이 음근의 2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양근의 절대값이 음근 절대값의 2배다. 이렇게 얘기했다면 얘는 합을 보는 게 유의미하다고. 왜냐하면 0이 압도적으로 여기 있을 거란 얘기야. 그때 여기의 비율이 1대 2가 될 거란 얘기야. 0의 포지션이 두 근의 1대 2 내분점, 저 교점에 1대 2 내분점에 포지션하게 된다라는 얘기가 되어지거든. 0의 포지션이. 그렇게 되니까 이거는 합을 보는 게 유의미해. 이러면 합이 양수가 되겠지. 그지? 이런 식으로 문제에서 제시가 된다면 충분히 그런 것을 해나갈 수 있다. 즉 그래서 얘는 고정된 점은 아니고 동점이 될 수 있음을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어지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 하면 좀 심심하니까 하나 더 추가가 돼요. 하나의 내용이 더 추가가 돼요. 우린 전혀 심심하지 않고 딱 요 정도면 만족스러운데 요 정도도 좀 버거운데 하나 더 추가를 시키죠. 뭐냐면 한 근은 1보다 커. 그리고 한 근은 1보다 작아. 이지랄하는 거야. 1보다 작아. 이지랄. 해놓으면 역시나 그럼 이런 내용은 문제집에 정리가 안 돼 있어. 이 문제집 같은 데 보시면 풀다 보면 유형 1 이래가지고 여기 위에 이렇게 딱 박스, 유형 2 이렇게 박스 이렇게 돼 있어. 공부 못하는 새끼들 이거 존나 외우죠. 그러고 존나 까쳐먹고 헷갈리네 마네 씨발 뭐 외웠네 안 외웠네 뭐 이럴 거 아니야. 그지? 승환아? 그죠? 네. 공부 못하는 애들이 특징이에요. 종특이 이렇게 되는 거야. 그지?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우리 승엽이는 안 그러죠. 그죠? 네, 우리 승엽이는 안 그래요. 우리 승엽이는 그런 친구 아니야. 근데 그럼 이거 외우면 돼. 맞아. 이거 외우면 돼요. 문제 풀 수 있어요. 근데 이 지랄하면 문제를 못 풀어. 뇌가 멈춰. 그림과 함께 하지 않으면 항상 망해. 이걸 해버릇해야 한근 1보다 그럼 똑같이 풀면 되겠구나. 교점이 2개인데 1이 이 사이에 있다는 얘기구나. 그러니까 판별식은 0보다 커야 되고 x에다 1을 대입하면 함수값이 음수가 돼야 되고 이렇게 본인이 생각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저것만 외워서 될 일이 아니라 그 과정 자체를 정확하게 내가 느끼고 인지를 하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에 관련된 좀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려고요. 여기서 이거 시험에 나옵니다. 무조건 나옵니다. 100%입니다. 4의 x승 마이너스 3배의 2의 x승 더하기 2는 0 이렇게 되어 있고요. 4의 x승 마이너스 3배의 2의 x승 빼기 4는 0이 되어져 있고요. 또 어떤 방정식이 4의 x승 더하기 3의 2의 x승 더하기 2는 0 이렇게 되어 있다 치자. 얘네 모두 2의 x승을 라지 x로 치환할 예정. 물론 라지 x는 0보다 크겠죠. 이렇게. 자, 그건 일단 내버려두고. 그러면은 여기에서 치환된 방정식은 x의 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2는 0이 되어집니다. 라지 x의 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는 0이 되어지겠죠. 라지 x의 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2는 0이 되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때의 라지 x의 값은 1 또는 2가 나오겠고요. 이때의 라지 x의 값은 마이너스 1 또는 4가 나오게 됩니다. 이때 라지 x의 값은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가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러면 그때의 x의 값은 x가 1일 때는 얘가 1일 때는 x가 0이면 되죠. 2일 때는 1이면 됩니다. 이때의 x의 값은 얘가 마이너스 1일 때는 값이 없어요. 얘가 4일 때는 x가 2면 됩니다. 라지 x가 마이너스 1일 때는 값이 안 나오고요. 얘는 안 나와요. 이때는 x가 부존재합니다. 존재할 수가 없어요. 자, 이때는 x가 없어요. 그렇게 되는 거야. 이때 하나만 나왔고요. 자, 그럼 우리 한번 생각을 좀 해보자. 원인이 뭐였을까? 원인이 누구 때문이었을까를 생각해보자. 치환된 방정식의 근이 음근이 나오게 되면 거기에 대응하는 스몰 x가 존재하지 않아요. 동의하십니까? 오케이. 음근이 나오면 거기에 대응하는 스몰 x는 존재할 수 없어요. 음근이 나오게 되면 거기에 대응하는 스몰 x는 존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얘기가 된다는 거지. 무슨 말씀 되십니까? 오케이? 그럼 이게 이제 그거죠. 만약에 이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양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두 근의 부호가 같아.
근데 양근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고 싶어. 자, 얘가 어떠한 방정식이 두 실근을 가지려면 이게 두 실근을 가진 상태죠. 그럼 치환된 방정식이 근이 모두 양수여야 한다. 이 얘기가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주어진 방정식입니다. 준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고 싶어 라는 상황이라면 이것은 우리한테는 어떻게 느껴지는 거냐면 치환된 방정식의 두 근이 모두 양근이어야 한다 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돼요. 그러면 그렇죠. 이 내용으로 이어지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다. 맞죠? 시험에 반드시 나오는 문제가 되겠고요. 이 내용으로 이어지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겠죠. 즉 근의 분리를 생각해서 풀어야 된다. 즉 치환된 방정식에 그래서 우리는 뭘 조사해야 된다? 치환된 방정식의 판별식과 합곱. 판별식이 어때야 되고 0보다 커야 되고 뭐 이렇게. 근데 서로 같은 두 근이면 안 되겠죠. 맞습니까? 즉 0보다 같은 건 뭐가 돼야 돼요? 배제가 돼야 돼요. 그 정도의 응용력은 본인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죠? 판별식 0보다 커야 되고 합도 0보다 어때야 되고 커야 되고 곱도 0보다 커야 한다라고 결론 낼 수 있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 만약에 준식이 오직 한 실근을 갖고 싶다. 이러면 자, 요거 잘 보셔야 돼요. 준식이 오직 한 실근을 가져요. 그러면 치환된 방정식이 서로 다른 부호의 실근, 즉 근이 서로 부호가 달라 라고 할 때가 있겠죠. 첫 번째, 치환된 방정식이 서로 다른 부호의 실근을 가질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럼 이때는 뭐만 보면 된다? 곱이 음수라는 거에만 집중하면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동의하십니까? 아까 이제 선생님이 잠깐 멘트를 드렸어요. 뭐라고 멘션을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사실 근의 부호가 다를 때는 판별식은 의미가 없다. 기저에 깔려 있으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만 얘기한 거야. 곱이 음수여야 한다. 여기만 집중을 하시면 되고요. 또는 이럴 수도 있죠. 치환된 방정식이 양의 중근을 가져. 중근을 갖는데 양의 중근을 가질 때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요. 그죠? 한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무슨 소리인지 모를 수 있으니까 하나의 예를 별도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4x승 더하기 4의 2x승 더하기 4는 0이 되었다. 해볼게요. 똑같이 치환해 주시게 되면 x의 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4는 0이 됩니다. 그럼 이때 x의 값은 마이너스 2라는 중근이 나와요. 자, 중근은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x에 대응하는 값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치환된 방정식에 근이 음근이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이땐 대응하는 값이 없을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4x승 마이너스 4에 2x승 더하기 4는 0이라면 똑같이 치환하면 x의 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4는 0이 되어지면서 이때 x가 라지 x가 2가 나오게 되면서 대응하는 x의 값이 1로서 존재하게 된다는 얘기가 되잖아. 그럼 이렇게 근이 몇 개만 나올 수 있어요? 오직 한 실근이 나오는 경우가 생긴다는 얘기지. 즉 중근은 중근인데 무슨 중근이 나올 때? 양의 중근이 나올 때 그렇게 될 것이다. 오직 한 실근을 가질 수 있다. 다시 오직 한 실근 가진 케이스가 두 가지입니다. 지금 여기서 오직 한 실근 가진 케이스가 요 경우와 요 경우예요. 요 경우는 근의 부호가 치환된 방정식의 두 근의 부호가 달랐어요. 이렇게. 그러면 치환된 방정식의 부호가 달랐어요. 근의 부호가. 그리고 이렇게 양의 중근을 가졌어요. 그렇죠. 이렇게 됐을 때 그렇게 오직 한 실근을 갖게 되는 케이스가 나오게 된다. 이거 반드시 잘 정리를 해 놓으셔야만 합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양의 중근을 가져야 되니까 판별식이 어때야 되겠어요? 판별식이 0과 같아야 되고요. 판별식은 0이 되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두 근의 합이 무슨 수가 돼야 된다? 양수가 돼야 된다. 곱이 양수인 건 역시나 볼 필요 없습니다. 사실 이런 경우에는 곱이 양수인 거는 보는 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얘기가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여기 챕터에서 아마 가장 중요한 얘기가 될 겁니다. 가장 중요한 얘기. 왜 우리 어린이들이 가장 못하는 얘기. 그래서 질문을 받았을 때 가장 질문의 양이 많이 나오는 얘기, 빈도수가 가장 높은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니까 앞전에 거쳐갔던 사람들이 그랬다라는 얘기는 여러분들도 그럴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하나의 방증이 되고, 방증이 되죠. 방증이 되어지니까
잘 챙기시면 앞에서 그 삽질했던 애들을 반면교사 삼아서 잘 진행을 해주시면 여러분들은 조금 더 나은 걔네보다 좀 나은 앞에 지나간 애들보다 나은 친구들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유제 5-5번인데요.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4의 x승 빼기 2의 x 플러스 1 더하기 빼기 a죠. 빼기 a는 0. 이때 2의 x승을 치환을 해주게 되면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다시 2의 x승을 라지 x라고 치환을 해주게 되면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a는 0이 되어집니다.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하니까 치환된 방정식이 두 양근을 가져야 돼요. 자, 서로 다른 두 양근을 가져야 돼요. 그냥 두 양근이 아니라 서로 다른 두 양근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판별식이 0과 같으면 안 돼요. 판별식이 0보다 무조건 커야만 하고 두근의 합도 0보다 커야 되고 곱도 0보다 커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되니까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고 따라서 a는 마이너스 1보다 커지게 됩니다. 합은 이미 0보다 크고 있죠. 2니까. 그 다음에 곱은 마이너스 a인데요. 얘가 0보다 커야 되니까 a가 0보다 작아져야 합니다. 즉 얘와 얘를 공통으로 만족시켜주는 범위가 되니까 마이너스 1부터 0 사이가 된다.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요거를 얘기를 안 했는데 요거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아까 깜빡했네. 여기에서인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좀 이야기 좀 해볼게요. 2의 x승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승이 a였다 이제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그림 정도는 우리가 그릴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대칭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 둘이는 대칭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그림은 좀 그리도록 하자. x에다 0 대입하면 2가 나옵니다. 0일 때 얼마냐면 2가 되어져요. 그 다음에 1 대입하면 얼마가 되냐면 2분의 5가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해도 얼마가 되냐면 2분의 5가 되어질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그래프가 대략적으로 이런 식의 형태의 그래프를 갖게 된다. 뒷부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의 형태를 갖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A가 지나갔어요. 그럼 A가 어딜 지나간다 하더라도 그죠? 교점이 이렇게 생기잖아요. 얘는 0에 대해 대칭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둘의 합이 0이 될 수밖에 없죠. 뭐 이렇게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거 해줘야지 하다가 까먹고 말았는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A가 어딜 지나가더라도 양쪽이 대칭이 되기 때문에 얘네의 합이 0이 될 수밖에 없어요. 0이 중점이니까. 오케이? 그래서 요것도 좀 체크를 좀 하시고. 자, 그래서 요거 하려다 보니까 갑자기 생각이 난 건데 얘를 보자는 얘기예요. 자, 이게 과연 정확하게 옳은 풀이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약간 회의적이긴 합니다. 자, 이게 완벽하게 옳은 풀이인가에 대해서는 선생님의 입장 자체가 회의적인 입장을 좀 가지는 편이에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치환된 변수는 변역을 남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죽어서. 그러면 얘는 0보다 큰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얘가 요때의 x 중에서 라지 x가 0보다 큰 상태예요. 그럼 이게 의미하는 게 포물선 중에서 포물선의 일부분을 의미한다는 얘기죠. 즉 완전한 포물선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사실상은 완전한 포물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그럼 완전한 포물선 얘기를 하지 않을 때에는 판별식을 사용하는 게 되게 좀 위험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얘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사실은 베스트죠. x제곱 마이너스 2x는 a. 그래서 y는 x제곱 마이너스 2x라는 도형과 y는 a라는 도형에 연립된 상태를 보고 그때 얘와 얘가 만나는 포인트가 양수 쪽에서 만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얘의 그림을 그려볼게요. 얘는 축이 1로 잡혀 있겠죠. 이렇게. 그리고 0이 여기쯤 있을 거예요. 그리고 2가 저기쯤 있을 거예요. 자, 다시. 축이 1로 잡혀 있는 포물선의 형태고요. x축이 여기 지나갔을 때 여기가 0이 되고 여기가 2가 되는 이러한 포물선이죠. 근데 여기에서 x가 0보다 큰 쪽만 인정이니까 사실상은 포물선이
여기만 인정을 하겠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판별식 사용하는 게 조금 그렇지 않나. 이렇게. 요 그래프 가지고 하자는 얘기야. 얘랑 y는 a라는 직선과 x축에 평행한 y는 a라는 직선과의 만남 관계가, 자, a가 이렇게 지나가면 교점이 하나죠. 근데 양수 쪽에서 두 번 만나야 돼요. a가 내려오다가 양수 쪽에서 두 번 만나죠. 0보다 오른쪽에서 두 번 만나고 있어요. 위아래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양음이. 그죠? 0보다 오른쪽에서 두 개 만나죠. 두 개 만나죠. 계속 두 개 만나죠. 여기서 하나 만나죠. 이러면 안 되죠. 이때보단 커져야 되고 이때보단 작아져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됐습니까? 그래서 1일 때의 함수값을 조사했더니 1일 때의 함수값이 마이너스 1이더라는 얘기야. 그렇기 때문에 a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0보다 작아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 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그러니까 이 풀이가 되게 회의적인 풀이가 맞아요, 사실상. 그리고 오답될 확률이 높고요. 문제에 따라서 네, 그렇게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모든 것은 그림으로서 판단하고 생각하는 게 가장 좋다라는 얘기가 되어지겠습니다. 연습문제 5-8번입니다. 얘가 적어도 한 개의 실근을 가져야 된다. 그러면 2의 x승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승이 라지 x 이렇게 치환을 해봅니다. 그러면은 쟤는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a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 여기서 빼기 2가 한 번 더 붙겠죠. 곱셈공식 변형식에 의해서. 그래서 빼기 2는 0 이렇게 되어줘야 돼요. 그러면 x의 제곱 마이너스 2x는 2 마이너스 a 이렇게 잡아놓게 되고요. 이때 얘를 보는 거야. 얘는 아래로 볼록하고 축이 1로 잡혀 있겠죠. 그때 이 근이 0과 2일 겁니다. 0과 2가 되고요. 이때 2 마이너스 a가 지나갔을 때 적어도 한 점에서 만나야 된다 라는 얘기가 되어지고요. 이때 x의 바운더리를 줘야 돼요. x의 바운더리는 산술기하 평균에 의하면 2배 루트 1이 되어지니까 2가 되어집니다. 따라서 2보다 큰 쪽만 조사할 거예요 라고 얘기했으니까 여길 조사하는 겁니다. 이만큼을 조사하겠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때 2-a라는 직선이 이렇게 지나가게 될 겁니다. 그럼 적어도 한 점에서 만나야 돼. 저 빨간색이랑. 그러면은 얘가 0보다만 크면 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되어지겠죠. 2-a가 0보다 작아지면 안 되고요. 0보다 커지면 돼요. 그래서 a가 2-a가 0보다 커져야 되니까 a가 2보다 작아지면 됩니다. 이런 얘기가 되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첫 번째가 되겠고, 자, 여기서 다시 얘 또 나왔죠. 그죠? 나오는 건 계속 나옵니다. 나오는 건 계속 나와요.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인수분해에서는 존나 복잡한 식을 많이 봤어요. 인수분해 단원화 할 때는 진짜 어마어마한 거 많이 봤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인수분해를 해야 되는 상황을 단 한 번이라도 그대는 맞닥뜨려 본 적이 있는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죠? 맨날 3 아니면 4, 2 아니면 3만 나오잖아요. 그죠? 나오는 것만 나옵니다. 수학은. 아시겠어요? 이상한 막 그런 것들이 나온다 안 나온다? 절대 나오지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죠. 나오는 건 계속 나와요. 나오는 거 계속 나오니까 외워두셔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승관아, 루트 2가 얼마니? 루트 2가 그래요. 자, 로그 2가 얼마입니까? 로그 3은요? 승엽아, 로그 2가 얼마니? 하늘아, 로그 2가 얼마니? 그래. 그럴 수 있죠. 자, 네. 자, 그래서 그런 거 좀 외우자. 알겠어요? 루트 2는 뭐 1.414 정도 된다. 뭐 루트 3은 1.732? 뭐 736? 뭐 이렇게 되나? 모르겠다. 까먹었다. 그것도. 그렇게 되고, 로그 2는 0.3010 정도 되고, 로그 3은 0.4771이다. 뭐 이 정도. 로그 5는 0.6990이다. 이런 거는 외우고 있어야 된다고. 그냥 디폴트로 머릿속에 갖고 있어야 된다니까. 아시겠어요? 무조건. 알겠어? 자, 그래요. 이제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친구도 또 나왔으니까 또 나왔으니까 하는 얘기야. 얘도. 얘 아까 그림 그려봤잖아. 0, 마이너스 1, 1 해서 이렇게 된 거 맞아, 안 맞아? 맞지? 여기가 몇이었어?
2였지. 그러니까 최소값이 당연히 2 맞아 안 맞아? 맞지. 산술기하 평균이고 지랄이고는 얘는 2예요. 그죠? 그러니까 x의 바운더리가 당연히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일이 된다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됐죠? 네. 자, 그래요. 그러면 되겠고. 자, 연습 문제 5-7번. 역시나 똑같은 얘기죠. 근의 포지션에 대한 정보를 주고 있는 상태인 거지. 이랬을 때 얘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럼 우리가 4의 x승을 라지 x라고 치환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변역을 줘야 되니까 그 제한 범위가 나와 있어요. 0과 2분의 1 사이에서 그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 얘가. 얘를 지금 보시게 되면 x의 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a 제곱은 0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때 요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게 되면 근이라는 것이 0과 2분의 1 사이에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럼 0과 2분의 1 사이에서의 포지션을 보는 거야. 그럼 여기에서는 당연히 4의 x승이라는 그래프는 이렇게 지나갔겠고, 그때 0부터 2 사이에서니까 2를 대입하면 여기가 16이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2분의 1이니까 2분의 1이니까 얘가 2가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었을 거예요. 이땐 1이고요. 그래서 라지 x의 범위가 x가 0과 2분의 1 사이에서 라지 x는 1부터 2 사이가 됩니다. 따라서 이때의 라지 x의 바운더리는 1부터 몇 사이가 되냐면 2 사이가 되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어지겠죠. 즉 치환된 방정식의 그래프의 일부가 자 축이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근데 치환된 방정식의 근이 어떻게 지나가야 되냐면 라지 x축에서 몇과 몇 사이에 지나가야 되냐면 1과 2 사이에 지나가야 된다고 볼 수 있겠죠. 스몰 x가 0과 2분의 1 사이에서 형성이 된다면 라지 x는 스몰 x가 0과 2분의 1 사이에서 형성이 되고 있다면 라지 x는 1과 2분의 2 사이에서 형성된다고 볼 수 있으니까 라지 x는 0과 2분의 1 사이에서 스몰 x가 형성이 되면 라지 x는 1과 2 사이를 이렇게 통과해야 되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판별식의 존재에 대한 부분이나 왜냐하면 지금 누구를 몰라요? 축의 포지션을 모르죠. 축을 모르기 때문에 판별식을 본다든가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은 사실상 의미가 없을 거야. 근데 하나 확실한 건 이렇게 지나갔다라고 한다면 1을 대입했을 때 함수값이 음수, 2를 대입했을 때 함수값이 양수여야 한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래서 1을 대입한 1 더하기 a-a 제곱이 양수가 되어져야 되고 그 다음 음수가 되어져야죠. 음수가 되어야 되고 2를 대입한 값이죠. 4 더하기 2a-a 제곱이 양수가 되어져야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a 값의 범위는 이런 식으로 설정이 되어질 수 있고 이것에 따라서 자연수 a 값을 추론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어지겠습니다. 자, 연습 문제 5-6번입니다. 그 승환하게 잘 보면은 선생님이 딱 문제를 딱 캡처해서 딱 뜨잖아. 그럼 동시에 갑자기 바스락 소리가 나면서 둘이 움직이면서 체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선생님이 풀어준 문제를 어디 몇 번을 풀어줬다는 걸 다 체크를 하고 있어요. 지금 동시에. 자, 연습 문제 5-6번 다시. y는 2의 x승 그래프예요. 이렇게 간 그래프일 겁니다. 디테일한 건 필요하지 않아요. 내가 구하려는 상황만 보자는 얘기야. 얘는 2분의 1의 x승 그래프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어 있었겠죠. 자, 이거에 대해서 이거 그려봐 그러면은 헛소리하는 애 되게 많은데 얘는 지금 상황이 2분의 1의 x승 마이너스 k가 마이너스 y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죠? 그럼 y는 2분의 1의 x승 마이너스 k와 얘의 차이가 뭐냐는 거지. y의 부호가 뭐 됐어요? 바뀌어있죠. 그러면은 y의 부호가 바뀌었다는 얘기는 x축에 대해서 대칭이 됐다는 얘기 맞습니까? 그렇죠. y 대신 마이너스 y가 들어갔으니까 x축 대칭 관계라는 얘기지. 맞아요. 그러면 원래 2분의 1의 x 그래프가 이렇게 감소하는 그래프일 거 아니야. 그리고 점근선이 무슨 k였어? 마이너스 k였겠지. 근데 얘를 대칭하게 되니까 그래프 이런 모습이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지. 그러면서 여기 점근선이 누가 되는 모습? k가 되는 모습이 되는 거지. 오케이? 됐니?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내가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면 저 사람은 그래프 왜 저렇게 그렸지라고 하니까 하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두 점에서 만났어요. 그럼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났어요. 얘가 누구냐면 2분의 1에 마이너스 2분의 1에 x 플러스 k라는 그래프가 되어집니다. 이때 두 선분을 잇는 중점의 좌표가
a, 4분의 5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가 a가 되고요. 그 다음 여기가 4분의 5가 되어지고 있다. 이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여기를 갖다가 알파라고 설정해보고 여기를 누구라고? 베타라고 한번 설정을 해보겠음. 그러면 여기는 누가 돼요? 2의 무슨 승? 알파승. 여기는 누가 되죠? 2의 베타승이 되어지겠죠. 그러면 2의 알파승과 2의 베타승의 중점이 몇 분의 몇인 거야? 4분의 5인 거지. 그럼 2의 알파승 더하기 2의 베타승 나누기 2 한 게 4분의 5란 얘기니까 얘의 값이 2분의 5가 돼야 된다는 얘기가 된다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사실상 직관적으로 얘가 나오기는 해요. 2분의 5는 2 더하기 2분의 1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둘 중에 하나가 2고 하나가 2분의 1이어야 돼. 그러니까 알파가 1이고 베타가 마이너스 1이던가 알파가 마이너스 1이고 베타가 1이어야만 합니다. 이건 필연적으로. 그죠? 근데 베타가 더 큰 쪽에 있죠. 그럼 얘로 설정을 해보자. 그러면 알파가 마이너스 1이고 베타가 1이었어요. 마이너스 1과 1의 중점이 A란 얘기죠. 그럼 A가 얼마가 되는 거야? 0이 되어지겠죠. 이렇게 구해낼 수가 있다. 이 얘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K 값은 어떻게 구하면 돼요? 이거 1 대입해서 나온 값이 둘이 어떻다? 같다라고 놓으면 K 값은 나오죠. 됐습니까? 오케이. 집어넣어서 넣기 편한 것을 다 집어넣으면 나오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 이미지는 좀 관리하는 게 좋죠. 자, 여기서 보시면 로그 a의 EX, 얘의 실수 x가 존재하도록 실수 a 값을 정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뭐 편하게 그냥 진행을 해보셔도 될 것 같고, 로그 a의 EX가 결국은 로그 a의 x제곱 플러스 1 플러스 1과 같아져야 된다. 근데 1은 로그 a의 a라고 써도 괜찮죠. 그럼 미치 같은 로그의 덧셈이니까 진수끼리 곱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얘는 a배의 x제곱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자, 이때 우린 여기서 제대로 하고 넘어가야 돼요. 자, 여기서 해야 됩니다. 여기서 항상 우리 또 안 한 게 있죠. a는 0보다 어때야 되고 커야 하며 a는 얼마가 아니어야 된다? 1이 아니어야만 합니다. 됐습니까? 네, 이런 얘기가 되어지겠고요. 자, 그래서 결국은 얘가 얘여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x가 a 곱하기 x의 제곱 플러스 1이어야 한다. 이런 얘기가 되어질 겁니다. 근데 이때 진수 조건이 x가 0보다 크다라는 게 붙어 있어요. 그러면 얘는 무슨 수라고 볼 수 있냐면 양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얘도 양수가 되어야 되겠죠. 근데 얘는 이미 무슨 수냐면 양수입니다. 그리고 얘도 무슨 수가 되고 있죠? 양수가 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진행을 해보면 a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a는 0 이렇게 되어진다는 얘기가 되어지겠죠. 됐습니까? 자, 실수 x값이 존재하도록이에요. 그러면 얘가 두 근이 모두 모여야 된다? 얘 역시도 두 근이 모두 양이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모두 양이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합도 역시 0보다 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이런 얘기가 되어지겠지. 곱은 이미 양수기 때문에 a분의 a니까 1이니까 양수기 때문에 볼 필요가 없겠고, 그래서 판별식과 합곱 정도만 좀 봐주시면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끝내면 좀 아쉬우니까 추가적으로 이런 문제 하나 더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중요한 문제가 되겠네요. 마지막입니다. 9의 x승 더하기 9의 마이너스 x승은 마이너스 k의 3의 x승 더하기 3의 마이너스 x승 더하기 6은 0. 자, 얘가 실근이 없도록 이렇게 한번 k 값을 정해보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3의 x승 더하기 3의 마이너스 x승을 라지 x라고 치환을 해볼게요. 자, 그럼 라지 x는 바운더리가 2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된다.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 다음에 얘는 곱셈 공식 변형식에 의해서 x의 제곱 마이너스 2가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얘를 이제 마저 식을 정리를 해주게 되면 x의 제곱 마이너스 kx 플러스 4는 0이 되어지겠죠. 자, 여기서도 이제 이때 실근을 갖지 않아야 되니까
여기서 실근이 안 생기려면 얘의 두 근이 모두 음수여야 된다. 이제 이런 결론에 도달을 하죠. 그럼 여기서 이제 변형을 가져갈 때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했었단 말이야. 아까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a는 0 이렇게 돼 있으면 a를 넘겼던 거야. 그래서 교점 관찰했으니까 편했죠. 그때 a를 이렇게 찍찍 그어보내니까 교점 관찰할 때 편했어요. 그죠? 그 경험을 살려서 얘한테 4를 넘겨서 x의 제곱 마이너스 kx는 마이너스 4 이렇게 하게 되면 이건 의미가 없다고. 왜냐하면 얘가 불확실한 곡선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그죠? 정확히 그려낼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지? 그러면 얘를 어떻게 바꾸는 게 좋을까? 생각을 해보면 그것이 아니라 x제곱 더하기 4는 무슨 x? kx. 원점을 지나는 직선으로 이렇게 바꿔놓으면 되죠. 그러면 얘의 그림이 x의 제곱 더하기 4니까 이런 식의 모습을 갖게 될 테고 여기가 4다. 이런 얘기가 될 거예요. 그러면 kx는 원점을 지나는 기울기가 k인 직선이죠. 원점을 지나는 기울기가 k인 직선이야. 걔랑 만나지 않도록이에요. 실근을 가지면 안 되니까. 그럼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이렇게 넘어가면 만나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내려와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죠? 그럼 접할 때가 임계점 맞아 안 맞아? 맞지. 그럼 접할 때의 요 점을 찾을 내용임. 그럼 내가 이 점을 t, 누구라고 잡을 거냐면 t제곱 플러스 4라고 한번 잡아보자. 왜냐하면 이 곡선이 x제곱 플러스 4라는 곡선이니까 이렇게 잡아주게 되면 얘의 기울기에 대한 얘기죠. 기울기는 가로분의 세로죠. 그게 k니까. 그럼 기울기가 t분의 t제곱 플러스 4죠. 즉 기울기 k가 t분의 t제곱 플러스 4인데 얘보다는 어때져야 되냐면 작아져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 이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거 정리해주면 얘는 t 더하기 t분의 4가 되겠죠. 그럼 이 기울기에 무슨 값을 구할 수 있냐면 최소값은 2배 루트 4가 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이 기울기의 최소값에 대해서 우리가 논해본다 하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겠고 따라서 기울기의 최소값이 얼마가 되냐면 4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거보다는 어때야 된다? 더 작아야 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오케이. 기울기가 그거보다는 작아져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어지는 거지.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뭐 이제 그런 얘기가 될 수 있고요. 아니면은 t제곱 플러스 4가 되고요. 그 다음에 얘가 그러면은 얼마랑 똑같아야 되냐면 얘가 자 여기서 t를 또 생각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얘가 k가 되겠고 t 값을 대입한 것도 똑같아야 되니까 kt의 제곱 이렇게 잡을 수 있는데 네, 뭐 그렇게 하면 정리하면 될 것 같으네요. 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는 것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꼭 이항이라는 걸 여기서 하고 싶었던 말은 선생님이 그냥 급조한 문제라서 이게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얘가 뭐냐면 상수항만 이항하는 경우가 생기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이렇게 직선을 이항해서 이런 식의 관찰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꼭 그러니까 아이디어에 대한 얘기예요. 그냥 단순한. 그래서 이러한 아이디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란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지수 방정식, 로그 방정식 이렇게 끝이 나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